마담 60갑자 이야기. 갑자에서부터 개해까지 60개의 일주는 각각의 특성이 있다. 60갑자 이야기란 각각 일주의 특성에 맞는 이주호 시대 역사인물을 발췌하여 픽션을 가미한 60여 편의 단편 역사 소설이다. 지역과 역사가 만난 새로운 장르다. 제5화 박세원의 복수. 대대로 물려받은 전석군 박세원은 영판 부치를 빼닮아 생긴 것도 그렇거니와 인품을 타고나 공명정대하여 흉년에는 소장률을 깎아주고 식술들이 많은 소장농에게는 인정을 두었다. 용모가 수려한 데다 바른 말까지 곧잘 잘해 문방들과 고담 준눈을 할 때는 적절히 주도해 나갔다. 영월은 올해도 대풍이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살랑살랑 한량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색주가로 향했다. 점잔을 빼던 동문수학들은 술이 한순배, 두순배, 세순배가 돌자 공자왈, 맹자왈, 명심부감을 지나 사서삼계에 이르러 혀가 꼬부라지더니 기생들의 몸을 더듬기에 열중이다. 아이, 짓궂어. 어머머, 채통 좀 지기 쉬워요. 기생들의 교태 섞인 목소리는 자극제다. 그러나 박세원의 자세는 한치 흐트러짐이 없다. 진사얼은 한 잔 드시와요. 기생이 은근슬쩍 앞섬을 스치며 술 한잔을 친다. 박세원도 혈기왕성한 시절이다. 앞섬이 삿갓처럼 대본에 치솟는다. 하지만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다. 색주가에서 힘을 받은 박세원은 집에 오자마자 을의 부인의 고쟁이를 벗기고 화풀이 아닌 화풀이를 거하게 한다. 부인 김씨는 후덕하게 생겼지만 남녀 교접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한 모르는 나이다. 그런데 웬일인가? 일찌감치 뒷문을 하고 기다렸지만 이경이 지나 밤은 깊어가고 에헴 헛기침을 하며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박세원은 소식이 없다. 뻐꾸기 소리만 애타게 들리는 적막한 밤을 뜬 눈으로 새다가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 잠이 들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마님. 행랑아범의 다급한 목소리다. 말을 더듬는 걸로 보아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하였다. 무슨 일인가? 잠에서 일어난 김씨의 목소리는 잠겼다. 주인 마님이 동은 가명에 투옥됐다 하옵니다. 이 무슨 날벼락인가? 김씨의 눈이 왕마울만해졌다. 사건의 내막은 이러하였다. 여기 강원도는 도적이 없지만 저 아래 삼남지방은 도적대가 들끓고 밀란이 바람처럼 일어난다지 않는가? 이 나라가 이씨 왕조인가 김씨 왕조인가? 때는 안동 김씨가 판을 치던 시기였다. 조정의 기강은 무너지고 삼정의 문란은 극에 달했다. 건불 10년이라 하지 않았던가?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제각기 한마디씩 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술잔이 돌면서 수위가 경계를 넘어선다. 배우지 않고는 사물의 이치를 깨치지 못하거늘 그를 모르는 농부를 왕으로 옹립하고 그를 모르니 숙이랄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지 않은가? 중이 고가를 모로 쓰고 다니는 것보다 더 웃긴 일이요. 태상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것이요. 어떻게 세원 왕조인데 이 지경이... 어떻게 세우긴 말이 좋아 외화 도해군이지. 이치로 따지면 반군이지. 박세원의 말에 좌정은 순간 서늘해졌다.
자네 어찌 사직을 능멸하는가? 못 들은 걸로 하겠네. 시종 말이 없던 조씨 문정의 장손인 조생원이 목청을 높이더니 횡하니 나가버렸다. 그 길로 관아에 고발을 한 것이다. 조생원은 누구인가? 쇠락해가는 양만 가문의 종손으로 가문의 희망을 뒤로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 얼마 남지 않은 문전옥답마저 다 날리고 굶주림을 간신히 면하는 처지다. 자네 선친 때부터 가까이 지낸 사이라 하는 말인데 종손이 어찌하여 기집 치마폭에 쌀가마를 실어 나르고 문전옥답 닦면서는 도박판에 처박는가? 정신 차리게 이 사람아. 남일 같지 않네. 박상원이 점잖게 일렀다.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나를 무시하는가? 어디 두고 봄새. 조생원이 10원덕 도끼눈을 날리며 돌아섰다. 그대가 사직을 능멸했다는 게 사실인가? 사또 김지문이 엄히 물었다. 그게 아니오라. 성공하면 역성혁명이요, 실패하면 난이들은 이치만 말했을 뿐입니다. 자자자자자, 그게 그 말 아닌가? 여봐라, 저자를 매우 쳐라. 죽을 때까지 쳐라. 박상호는 곤장 20대를 맞고 혼절하였다. 행여나 옥사라도 하면 내가 원성을 살 수 있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박상호는 초조금이 되어 들것에 실려나갔다. 옹졸한 복수심으로 고발을 한 조생호는 휘파람을 불며 투전판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사또가 보낸 의원이 박생원 집을 찾았다. 같이 사는 길을 하셨습니다. 반역죄에 해당하는 의금부로 압송해야 하는 중죄로 그렇게 되면 화를 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야무야 넘어가자니 너무 위험하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데 육반 관숙을 포함하여 포졸 나졸돌 눈이 몇인가 같이 사는 고육책이라 하셨습니다. 엉덩이를 까내놓고 엎어진 박생호는 알았다는 뜻인지 신음인지 애매한 소리를 내놓는다. 의원의 말은 이어졌다. 기뻐하고 화내면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또 김지문과 박생원의 집안은 어떤 내력인가? 박생원 조부가 이조정당 자리에 있을 때 김지문의 조부 김한청을 동양의 거목이라며 벼슬 자리에 이끌어준 분이 아니었던가? 어디 그뿐인가? 그 두 집안은 형제처럼 지내다가 김지문이 박생원 집에 방문할 때면 5살 된 박생원 외동아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우리 사위님 하며 농담 반 진담 반 혼인을 약속하지 않았던가. 물론 사또로 부임하기 전 일이었다. 8년의 세월이 흘렀다. 조정의 권세는 왕실 어른 조대비의 권력을 등에 업은 풍양 조씨로 넘어갔고 전국의 안동김씨 지방관들은 추풍낙엽이 되었다. 김지문도 조만간 자기 차례가 올 것이라고 직감하고 있었다. 가을 무 뽑히듯 뽑혀나가느니 먼저 사직을 하는 것으로 마음 잡았다. 김지문은 세도가 김조순의 오존족하다. 그 덕에 상납이 없었으니 죄 없는 백성들을 닥달할 일도 없었고 매사에 공명정대하게 다스릴 수 있었다. 사직을 앞두고 딸의 혼례를 서둘렀다. 사주 단자가 오가고 일찌감치 점지한 박상원의 첫째 아들과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렸다. 박상원의 아들은 18, 신부는 혼기가 꽉 찬 19. 혼례를 올리고 신부의 집에서 며칠 있다가 오는 게 관례다. 애비에 복수를 해달라. 박생원은 8년 전 곤장 20대를 맞은 사연을 아들에게 이야기하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영특한 아들은 애비의 말뜻을 알아차리는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그날 밤, 그러니까 첫날 밤, 곤장 20대 10배로 갚아주고 말겠다.
마구 찔러댔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 신부의 비명소리가 엄숙한 환청의 밤하늘을 찢었다. 비명소리는 깊은 밤 삼경에 이르도록 200회나 계속됐다. 사또 내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포졸라졸들은 밤새 꿀꺽꿀꺽 침만 삼키더라. 무진일주. 박생호는 무진일주다. 무진일주는 산의 나무가 무성한 형국이다. 믿음성이 있고 대범한 경향이 있으나 조급하고 거친 단점도 있다.